저희 변호사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상대방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사유로 이런 이유들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 서면 결의가 적법함으로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관리인 지위에 있다. 그리고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3조 2항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해야만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직접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식회사 땡땡땡땡에게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구분 소유자들이 바로 직접 이 사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소집 통지로서 명백한 위법이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이혼자 변호사팀은 먼저 이 사건 서면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주장 입증들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서면 결의는 집합건물법 9조의 3이 정한 기간을 위반해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구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서면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도 못한 채 키를 받기 위해서 서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건 서면 결의는 서면에 의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도과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번째로는 모든 구분 소유자들에게 서면 결의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인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오로지 주식회사 땡땡땡땡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관리인 선임 안건이 진행되어서 구분 소유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했다. 라는 주장이 다섯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구분 소유자들이 제출한 서면 동의 철회서를 반영하면 서면 결의에 필요한 그 4분의 3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서면 결의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서면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 무효다. 그래서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서면 결의에는 첫 번째, 집합건물법 9조의 3 제4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9조의 3 제4항을 위반한 하자에 대해서 이런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먼저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의 이전 등기를 한 때에 3개월 안에 직접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라 라는 취지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은 분양자가 규약 설정을 하고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규정의 문헌 및 관리단의 조직 및 운영을 우선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자치에 맡기되 관리단 조직 및 운영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후 관리단의 조직에 관여하도록 한 이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만 비로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단독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이런 법리는 분양자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 즉 관리업체가 관리단 집회를 주도해서 소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 9조의 3 제3항 4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자 측이 주도해서 서면 결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항 4항이 분양자 즉 시행사 측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되 분양자가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을 행사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즉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만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자가 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단독으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같은 제한이 관리단 집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단 집회를 대체하는 관리단 집회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갖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서면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런 법리를 사안에 적용해서 이 사건 서면 결의가 집합건물법 9조의 3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해당 부분 판시 내용을 같이 보면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24년 1월 18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분양자와 그 관리업체는 3개월이 지난 24년 4월 18일 이후에나 권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더구나 구분 소유자들이 24년 2월경부터 이미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3월 11일경 관리단 임원 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이 사건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부착하기도 했다. 그리고 분양자나 관리업체도 구분 소유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분양자와 관리업체는 23년 12월경부터 24년 3월 11일까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받았고, 그래서 이 사건 서면 결의는 그 분양자와 관리업체 주도로 3개월이 지나기 전인 3월 11일, 즉 4월 18일 이전인 3월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9조의 3에 위반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의결 종족수에 미달한 하자에 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구분 소유자는 서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의사를 변경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도 있습니다. 채무자 등 이 사건 서면 결의서를 작성한 구분 소유자 9명은 이 사건 서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4년 2월 13일경에 채권자들에게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에게 팩스로 서면 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보냈다. 그래서 위 9명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 사건 서면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수는 총 69명으로 4분의 3의 미달함으로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체금지 가처분 사건이라는 것은 워낙에 급하게 진행되는 소송이라서 이런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개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임해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승소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만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공들여 준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단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그만큼 개체금지 가처분을 제기당한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우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그 어느 사건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아무쪼록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구분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